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4파이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합해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뭐 공식으로 따지면 뭐 4의 세제곱해서 64 이렇게 답이 돼가는 건데, 자, 이쪽에 뭐 1, 2, 3, 4 이렇게 뭐 4개의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거 뭐 세 자리 맞는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요? 4가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복 하락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풀어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호의 연산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할 수 있으라 믿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중복 조합이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해서 8 되겠고, 빼기 해서 이제 7 이렇게 되겠죠. 7 컨비네이션 5 이렇게 계산하는, 뭐 그러면 7 컨비네이션 2로 이제 바꿔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7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7, 21 해서 답을 해가는, 뭐 이게 과연 기호 나왔을 때 연산하느냐 할 수 있느냐 질문지는 또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그럼 4자리를 만들어 놓고 풀이하면 되겠죠? 자, 이곳에 올 수 있는 맨 첫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는 4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0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4가지가 오면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중복이 허락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수는 5가지 문제가 없고요. 자, 맨 마지막에 또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무 숫자나 막 오면 안 되겠죠? 그럼 짝수들은 0, 2,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는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요.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5, 4, 20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1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에 300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 이제 조건들을 이제 맞춰서 풀어가면 그런 형태들을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맨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이제 1, 2자리 수, 이런 부분들, 뭐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조건에 맞춰서 풀이한다. 이런 관점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원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의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4명의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의자는 구분하지 않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6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의자를 6개 하지 않고요. 4사람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좀 앉히겠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4명의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앉는 경우의 수를 뭐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근데 의자 2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요? 그럼 이제 틈이 이제 4개의 틈이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의자를 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순위 할 때 3팩토리얼 해가면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4명이 딱 앉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원순위의 의미는 이제 퇴색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4개의 군대 중에서 우리가 중복해서 의자가 이제 중복해도 되는 거죠. 2개의 의자를 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의자는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라서 들어갈 곳 중복해서 2곳을 선택하면 되는 가지수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가 되겠고, 여기가 6에다가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1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답은 이제 60 해서 구해갈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좀 접근할 때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좀 써야 됐죠. 먼저 사람을 이렇게 앉혀야 돼서 원순위를 하고요. 그 다음 서로 다른 4개의 틈에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의자가 들어갈 2군데를 좀 선택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좀 문제의 좀 취지에 맞는 바른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문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해석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5번입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 y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와우.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항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x 이 곳이 뭐 3번 선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럼 4번 중에서 3번 선택하겠다. 3이 3번 선택되는 거니까 x 3번 y 이렇게 선택돼서 여기가 지수가 되겠고, 요 앞에가 이제 개수가 되는 거니까 개수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앞쪽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4, 7이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8 해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웃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묶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처럼 하는데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말장난처럼 이제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겠고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라는 바른 아이디어를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학습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웃하도 되는 여학생 5명을 먼저 원탁에 앉히는 겁니다. 여학생 5명을 하나, 둘, 셋, 넷, 5명을 원탁에 이제 미리 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틈이 이제 5개 생기는데 이 틈에다가 이제 남학생을 집어넣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남학생이 들어가는 곳 5가지,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24가 되는 건가요?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480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상대방 먼저 나열 이렇게 된 원리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난한 풀이가 되겠죠. 대신 이제 원순열이었으니까 4팩토리얼 하는 것 좀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틈에다가 이제 남학생들이 차곡차곡 들어가는 가지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종류의 책을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줍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있고요. 1, 2, 3, 4, 5 책이 이렇게 5권 있죠. 이걸 누구한테 줄까요? 이런 얘기죠. 책을 이제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2가지가 되겠고 이것도 누구한테 줄까요? 또 2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계속 2가지 2씩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5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2 이렇게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을 8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15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이런 부분 할 때 뭐 일반항들을 이렇게 좀 처리하거든요. 4 컨비네이션 R 지수 파트 부분들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R번 선택하겠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러면 4 마이너스 R번 선택한다 해서 자, 개수 부분은 a제곱에 마이너스 1에 4 마이너스 r이 되겠고 지수는 x의 2r에다가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r 마이너스 4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이곳에서 이제 계산을 좀 하겠죠. 3r 마이너스 4는 이꼴 우리가 이제 제곱계수를 구해요. 그러니까 r이 2예요. 이렇게 이제 처리하겠는데 사실 이게 차수가 높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제곱계수 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x제곱이 2번 선택되면 이제 반대로 x분의 1이 2번 이렇게 선택되면 당연히 4차에서 또 2차를 빼는 거니까 x제곱 2차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이런 숫자들은 굳이 이제 이렇게 일반항을 하지 않아도 ax제곱을 2번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요. 지금 2가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에서 아래다가 2를 대입해서 4 컨비네이션이 a제곱 그럼 마이너스 1도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150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아하, 여긴 2를 아직 안 바꿨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4, 3 해서 이제 2로 나누니까 6이 되는 거죠. 6 곱하기 a 제곱이 문제 15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은 약분호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 2, 12, 6, 5, 3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a 값은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양수 a다라고 했으니까 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됐죠? 자, 이제 뭐 일반항 형태를 좀 통해서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무난한 방법이 되겠고요. 조금 익숙해지면 자, 이렇게 좀 낮은 차수 부분일 때는 이제 곧바로도 이제 이렇게 금방 이제 2번 선택이라는 걸 좀 금방 알 수 있겠죠. 하면 금방 제곱이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좀 평상시에 좀 많이 다뤘느냐 이런 거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 작은 숫자일 때는 이제 곧바로 구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원소가 4개인 집합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 외비에 대해서 A가 B에 쏙 포함되는 순수한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뭐 1, 2, 3, 4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집합이 있다. 이제 A 집합, B 집합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이제 A 집합에 원소를 이제 몇 개를 갖다 놓냐? 4개 중에서 아무것도 골라놓지 않으면 이제 A 집합 이제 공집합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B 집합은 어떻게 되겠죠?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도 다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하나 골라달라서 A집합에다 원소가 좀 이렇게 있다면 B집합은 이 원소를 꼭 가지고 있는 나머지 원소들을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 2였다면 원소를 2개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를 또 이제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그렇다면은 그다 이어서 더 쓰게 되면 4 컨비네이션 3에 2의 1제곱이 되겠고 4 컨비네이션 4에 2의 0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전기해서 계산하는 거 해도 되겠지만 문제의 뜻을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1 더하기 2의 전체 4제곱 형태의 식을 우리가 이제 전개한 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기본으로 좀 잘 맞춰서 생각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1에서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중간에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A집합이 공집합일 때, A집합이 원소가 하나일 때, 원소가 2개일 때, 원소가 3개일 때, 원소가 4개일 때 이렇게 각각 A집합의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B집합 A를 이제 포함하는 B집합의 개수를 생각해가는 그 과정. 이렇게 전체적인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선시 되겠고요. 그 나온 식이 이항 정리하고 연관성이 있다. 빨리 캐치해가는 그런 과정. 2개의 중요한 과정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1에 21제곱. 와우. 이런 숫자를 40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머지를 숫자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항 정리하고 관련돼 있죠. 우리가 이제 21이라고 돼 있는데 밑이 40하고 연관된 숫자는 이제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더하기 1에 21제곱 이런 형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걸 좀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21 컨비네이션 0 저래 되겠고 21 컨비네이션 1에 20의 1제곱 다음에 21 컨비네이션 2에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써져 갈 건데 20제곱만 하면 이게 지금 400이 되거든요. 지금 40으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 이 뒷부분들은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이제 0이다. 이게 좀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이 앞쪽 부분에도 생기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0 컨비네이션 재료는 1이 되겠고요. 다음은 21 컨비네이션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또 좀 엄청 커지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또 다시 20 더하기 1로 좀 잠시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 더하기 400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좀 필요 없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2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가장 먼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40하고 연관성 있는 숫자 부분들을 이제 빨리 이렇게 찾아서 이제 만들어 놓고 이항 정리 전개식으로 좀 살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부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 처리해가는 이런 절차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가 이항 정리를 공부하게 되면 익히 많이 등장하는 문제 패턴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양의정수 nr에 대해서 다음 식을 쭉 만족시킬 때 자,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히 좀 고쳐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맨 처음 어떻게 되는가요? 더하기 해주니까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0 되겠고, 다음 6이니까 5 컨비네이션 1 되겠고, 다음은 7이니까 6 컨비네이션 2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7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4, 그 다음에 9 컨비네이션 5 이렇게까지 좀 되는 건가요? 자, 이런 규칙적으로 쭉 얻어졌습니다. 자, 주어진 식 컨비네이션을 고쳐놨는데요. 앞에 숫자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다 무엇하고 관련이 있죠? 파스칼의 삼각형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숫자도 이제 이렇게 커져간다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숫자도 커져가는데 뒤에 숫자도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화살표 방향 이런 형태로 가면서 계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이렇게 아랫부분이 될 거니까 자, 계산 결과는 10 컨비네이션 5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고쳤는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를 좀 구해달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NHR 이런 형태라면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고치게 되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n 플러스 r 이런 부분들은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무난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저 최종 계산 결과는 좀 뭐 이렇게 고쳐가서 문자 찾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쳐가는 것도 좀 문제가 없죠.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식의 특징을 살펴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 숫자가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파스칼 삼각형에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뒤에 숫자까지 커져가게 되면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계산하는 거고,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게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막 넘나드는 뭐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6개의 문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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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모두 나열을 하는데 2개의 문자 A가 모두 C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C하고 AA 이렇게 이제 자,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순서가 좀 이렇게 있는 이런 문제 형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 문자를 전부 같은 문자로 잠시 생각을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 문자 3개, 나머지 문자가 B 문자 3개, 그러니까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같은 문자 나열하니까 이제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6 곱 5, 4, 3, 2, 1 돼 있는데 3팩토리얼 하나 지워지고 또 3팩토리얼 하나 이렇게 지워지니까 남는 개수는 이렇게 처리돼서 정답은 뭐 20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같은 문자로 하는 요 부분 개념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같은 문자 나열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익혀야 될 중요한 아이디어 절대 잊지 말고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에 대하여 AB는 홀수이고 C는 짝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 있으면 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살짝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기본 형태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치환할 때 이렇게 플러스 1로 B라는 것은 2B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그래야 이곳에 이제 0이 들어가더라도 뒤에 이제 1 이렇게 돼서 자연수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형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C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짝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짝수라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2C 이게 아니라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치환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이제 주어진 식에 열심히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값이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전부 다 대입해주면요 이 뒤에 있는 먼저 4를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2배의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8이 되겠고 또 나누기를 하게 되게 되면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으로 그래요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7에 6 컴비네이션 4가 되겠고요. 6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 나누기 2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15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홀수, 짝수 이런 부분 나왔을 때 홀수, 짝수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어떻게 치환해서 살펴가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가장 기본형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0이 돼도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치환하는 부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홀짝 이런 부분들 대처하는 방법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일치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중심을 지나고 서로 수직인 두 직선에 의하여 작은 원의 외부와 큰 원의 내부의 공통된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중 하나에 의하여 작은 원이 둘로 나눠진다. 지금 그림을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4개의 파트로 나누고 2개의 파트로 나눠졌다. 알겠습니다.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힌 스티커를 6개의 영역에 하나씩 붙일 때 작은 원의 내부 2개의 영역에는 소수가 적힌 스티커를 이곳에다가 소수 부분을 좀 적겠다. 그러면 소수라는 얘기는 이 숫자의 2, 3, 그 다음 5
숫자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이제 2개를 갖다 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해달라. 자, 그러면 3개의 스티커 중에서 우리가 2개의 스티커를 좀 골라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2, 3을 골랐다. 그러면 이제 2, 3을 이곳에다가 이제 숫자를 써서 이제 붙여야 되는데, 붙이고 나서 보게 되게 되면 쭉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양쪽 모양이 서로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 이제 원순열입니다. 그러면은 붙이는 가지수는 이제 한 가지가 되겠죠? 2, 3 붙이나 3, 2 붙이나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아하, 그럼 이제 원순열 처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순열 처리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숫자 4개를 이제 바깥쪽에 붙여야 되는데,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은 이미 바깥쪽은 원순열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순열 이런 형태가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3 곱하기 4팩토리얼이 2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72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하, 요거 조금 이제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 도형 설명하는 부분들이 막 길어가지고 와우, 그죠? 이 부분이 뭐 수직에 의해서 뭐 대부분 나눠진다, 뭐 나눠지고 뭐 다시 주식선이 각이동물선 뭐 나눠진다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설명 같지만 실은 자세히 잘 읽어보게 되면 그림 내용이죠. 그냥 그림 설명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부터를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원에다가 소수가 붙인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다. 근데 소수가 3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사용될 2개를 좀 선택을 하고 막상 붙이려고 봤더니 원순열에서 1 곱하기 가지수가 한 가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쪽을 다 이렇게 붙이고 나면 안쪽에 이제 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깥쪽은 이제 다 영역들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니까 그냥 순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순열 아니라는 사실이 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4번 조금 살짝 이제 복잡한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복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을 따라 A지점을 출발해서 C지점을 거쳐 B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수를 구하십시오.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면 여기 겹치는 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C를 갈 때 아랫부분에서 갈 때가 좀 문제가 되겠군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P, Q, 그 다음 R 이렇게 좀 살펴볼 때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 A에서 P로 해서 C로 가는 경우에는 C에서부터 B로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쭉 갈 수 있는데, A에서 Q를 거쳐서 C로 갔을 때는 C에서 다시 B를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올라간 이 길을 다시 내려올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R이란 지점으로 가서 이곳에서 B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엔 좀 큰 걸림돌이 없나요? 좀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또 계산을 또 해보다 보면 뭐 문제점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위쪽에 있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부터 P로 갈 때는 가로 하나, 세로 셋 이렇게 됐으니까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에서 C로 가는 가지수는 한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C에서 B로 간다라고 할 땐, 와, 이제 여기 또 칸이 하나가 부족하군요. 이 계산할 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칸 부족할 때는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죠. 만들어서 지나가는 가지수 빼면 되겠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6팩토리얼 해서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빼주면 되겠고,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곳 지나는 가지수가 한 가지니까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4 곱하기에다가 요거는 6 하나 사라지고 5, 4에서 5, 4, 20이 되겠네요. 20에다가 빼기라니까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4, 9, 36에 76 해서 계산 결과 나오겠고요. 그 다음 A에서 Q로 가는 때는 또 이것도 또 살짝 여기 또 채워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에서 Q로 갈 때는 하나 둘 4팩에 2팩 2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빼기 1 또 처리해서 역시 또 채워서 계산해주고, 그러면 Q에서 C로 가는 거 한 가지, C에서 R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해주겠고, R에서 이제 B로 가는 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제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지가 되는 건가요? 5가지 처리가 되겠고, 11 다 필요 없고 약분하니까 5, 4, 20에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전체는 50에다가 76이니까 126까지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뭐 계산할 때는 좀 이렇게 중간에 그 뭐 채워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관여가 되는데, 뭐 채워서 계산하고 빼기를 하고 채워서 계산하고 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무난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처음에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C로 갔을 때, 이제 가긴 가는데, 좀, 다시 이제 지나간 길은 한 번 지나간 길은 지나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올라간 길을 다시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Q에서 C로 갔을 때는, 자, 반드시 이제 이쪽 R 부분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B로 가야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큰 틀 둘로 나눠줘서 풀어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이디어적으로 맨 처음에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풀이를 하면 좀 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당식, 좀 좀 복잡해져 있는데, 자, x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그럼 따로따로 계산해서 살펴보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 중에서 x가 한 번 선택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x를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세제곱인데 중요한 것은 x 나누게 해주니까 이쪽에서 x 제곱 개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 중에서 두 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겠고. 다음은요, x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곳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세제곱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은 뭐 5 컨비네이션 4, 그 다음은 6 컨비네이션 5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산식은 뭐 그냥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렇게 뭐 계산 뭐 곧바로 해도 뭐 무난하겠죠? 그죠? 뭐 10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 20 이렇게 이제 구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데, 자, 이제 사실 뭐 출제자의 취지를 조금 좀 살펴보면요. 이 부분들이 지금 2, 3, 4, 5, 6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뭐 파스칼 삼각형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숫자도 이렇게 좀 커져가는 거니까 쭉 가서 아래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1 컨비네이션처럼 이 부분 이제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는 그 다음 칸에 해서 7 컨비네이션 5를 해줘야 되는데, 빼기 2를 좀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7 컨비네이션이 빼기 이렇게 계산해서 20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숫자가 간단하니까 그냥 계산해도 되고, 이 부분 뭐 센스 있게 대처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식을 볼 때 이렇게 막 5제곱 이런 부분에서 뭐 4제곱을 세제곱을 이렇게 막 나누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선택을 했을 때 좀 잘못 처리됐나요? x 계수 구해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4제곱 계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5 컨벤션 4, 그 다음번에 이제 뭐 6 컨벤션 5 이렇게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들 좀 살펴보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 좀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48개의 사탕이 20개의 주머니에 나눠져 있고 각 주머니에는 사탕이 3개 또는 1개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3개 들어있거나 1개 들어있다고 하는데 요거 주머니 개수가 20개의 주머니에 지금 들어져 있다고 했죠?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요 주머니를 X, 요런 주머니를 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개수를 합하면 20개가 되어 있고, 사탕 개수를 보게 되면 3X 플러스 Y 이렇게 당겨서 48개 사탕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2X 처리해주면 28 이렇게 처리되니까 X는 14가 되겠고, 그러면 Y는 그러면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뭐 결과가 나왔는데 무엇을 우리가 좀 구하라는 건가요? 20개의 주머니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담는데 A, B에는 3개가 들어있는 사탕, 3개가 들어있는 사탕 주머니 14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A, B 상자에 집어넣고, C에는 사탕 1개 들어있는, 그러면 이거는 사탕 1개 들어있는 건 뭐 담는 가지수가 1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사탕끼리는 주머니끼리 구별할 수 없고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열심히 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은 주머니에 사탕이 좀 담겨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 B에다가 사탕을 열심히 14개의 주머니를 좀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서로 단 2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14개를 열심히 집어넣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에다가 15 컨비네이션 14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15가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산은 좀 마지막에 또 쉽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문장이 긴 겁니까?
문장 길어서 좀 헷갈리겠습니다. 자, 48개의 사탕, 20개의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데 3개 또는 1개 담겨 있다. 그래서 뭐 주머니 개수 합해서 20개. 사탕 개수로 따지게 되면 3x 플러스 y 있으니까 48개. 뭐 아래서 위로 뺐습니다. 2x 해주면 28에서 x 값 딱 얻어지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만 이제 2개의 상자에다가 열심히 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죠.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 허락해서 들어가 있는 개수만 신경 써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이런 형태로 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뭐 긴 문장이 돼 있다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주어진 내용을 좀 잘 정리만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봅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상자 2개와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에 따라서 그 수만큼 공을 선택하여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사위를 먼저 던져야 되는 거죠.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수만큼 공을 선택한다. 6개의 공이 있는데 그럼 6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그 공을 상자에다 어떻게 하는 거죠? 집어넣는데 놓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그러면 주사위에서 2눈이 나오면 6개 중에서 2개의 공을 집어넣고 고르고 그 공을 이제 집어넣는데 집어넣는데 뭐 조건이 없으니까 넣고 2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규칙을 좀 이해했으니까 뭐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좀 가면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쭉쭉 가게 되면 6개의 공을 6개를 다 고르고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계산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어디서 그런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1 더하기 2의 6제곱의 전개식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6 컨비네이션 재료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빼기 1이 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3의 6제곱 돼서 빼기를 해야 되는데 3의 6제곱이 얼마인가요? 일단 81이 4제곱이고 거기다 또 9를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9, 8, 72,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728가지 이런 형태에서 가지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절차를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상자도 있고 공도 있고 근데 주사위 던져서 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사위 던져서 눈이 3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6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고르고 그 고른 공을 상자에다 집어넣는데 첫 번째 공 들어가는 가지수 2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원리 적용한 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규칙이 나왔는데, 자, 규칙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식이 이제 무슨 식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되죠? 모르게 되면 진짜로 이걸 다 산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항 정리하고 연결돼 가는 부분, 됐습니까? 2의 1제곱하고 여기 숫자하고 이제 서로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 보이죠? 이항 정리랑 연결시켜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해서 이제 6컨비네이션 재료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도 해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풀어서 또 자칫 잘못해가지고 729 답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항 정리랑 연결시켜야 하는 부분, 이항 정리의 항목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파란 공 4개와 노란 공 3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는 같은 색 공이 놓이는 경우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7개의 공을 열심히 나열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양 끝에 이제 같은 색 공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뭐 파란색 공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열하는데 이곳에 노란색 공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2가지 경우로 좀 나눠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파란색 공 뭐 같은 색끼리는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파란색이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제 공이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5개의 공이 되는 건가요? 5개의 공을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파란색 공 2개 아직 남아있겠고 그 다음 노란색 공 3개, 같은 색은 구별 안 되는 거니까 같은 문자 나열 형태로 계산해야 되겠죠? 되겠고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5팩토리얼 되겠는데 파란색 공은 이제 4개 4팩토리얼 되겠고 노란색 공은 이제 뭐 하나만 남았죠? 1팩토리얼 뭐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5, 4에 5, 2, 10 처리가 되겠고 뒤에는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15.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문제의 조건 딱 정확하게 잘 표시해서 그 부분 나눠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문자 나열 부분에 해당하는 식만 정확하게 잘 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식 이항 정리의 전개식을 쭉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을 활용해가지고 다음 문제의 답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이 컨비네이션 써져 있는 이 부분들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자 아이디어 하나만 좀 딱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을 좀 살펴보려면 일단은 구되어 있는 거 보니까 n이랑 좀 매치업 시켜야 되니까 1 플러스 x에 9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9 컨비네이션 0, 9 컨비네이션 1x, 9 컨비네이션 2x 제곱 이렇게 좀 우선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럼 9 컨비네이션 9x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계수들 부분들이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에다가 1을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2의 9제곱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9 컨비네이션 0, 9 컨비네이션 1, 9 컨비네이션 2 해서 9 컨비네이션 9까지 우리가 구해야 될 형태의 모양이 딱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재미있게 이제 2의 9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주어진 식 9 컨비네이션 0, 2, 4, 와, 그 다음 이제 여기 짝수 부분, 홀수 부분 쫙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건 좀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자, 위에 전개된 식에서 이번에 이제 x에다가 좀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되겠고, 그러면 9 컨비네이션 0.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x 있는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가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다시 플러스 되고, 뭐 이렇게 좀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쭉 가고, 맨 마지막에 9 컨비네이션 9니까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식이 좀 나오는데, 이런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이제 또 합을 좀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합을 구하게 되면 2의 9제곱 되겠고, 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배 되면서 9 컨비네이션 0. 일부분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컨비네이션 2는 또 2배 되겠고, 9 컨비네이션 그다음 4, 그러면 6, 8 이렇게 되겠죠. 9 컨비네이션 6, 9 컨비네이션 8 이렇게 짝수 부분들만 남는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면 9 컨비네이션 0, 9 컨비네이션 2, 9 컨비네이션 4, 9 컨비네이션 6, 9 컨비네이션 8 이렇게 계산되니까 이제 1이 약분해가지고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 나온다고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차를 구하게 되게 되면 빼기 해도 이제 2의 9제곱 여전히 되는데, 이번에는 같은 숫자가 이제 다 지워지고 9 컨비네이션 1,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홀수 부분들만 남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홀수 부분들 1, 3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 부분들 계산한 결과도 2로 이제 약분하게 되니까 2의 8제곱해서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제 짝수 부분들, 홀수 부분들 계산 결과가 서로 어떻다,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가 이제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그러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9 컨비네이션 0, 9 컨비네이션 2, 땡땡땡, 9 컨비네이션 8 이퀄, 9 컨비네이션 1, 9 컨비네이션 3, 땡땡땡, 9 컨비네이션 9 이렇게 해주면 증명이 끝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수식과 관련된 부분들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이제 질문 던진 거죠.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2의 9제곱 되는 부분 가장 기본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이 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들 구하고 그걸 다시 합하고 빼고 했을 때 또 새로운 형태의 수식들이 얻어져가는 과정.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항 정리의 그런 핵심적인 항목을 논술 문제로, 서술 문제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함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유도 과정 자체를 따라 하시면서 식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돼야 되는데 복습 조금 하시면 되겠죠?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숙지고 20번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복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